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해 경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오염수 방류 자체를 막지 않는 이상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의성 쓰레기산이 처리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형 축사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 전인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를 포함해 4곳뿐입니다. 대구에서도 이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북경제진흥원을 통해 기업들이 경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일본이 바다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어민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경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오염수 방류 자체를 막지 않는 이상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동해를 접하고 있는 경주시 양남면 지경마을입니다. 미역 채취로 한창 재미를 볼 시기지만 어민들 얼굴엔 근심이 가득합니다. 일본이 2년 뒤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우리 어민들은 그러다면 수산물은 모든 수산물은 이제는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누가 어민들 살겠어요 이러다면은. 후쿠시마 원전은 지난 2011년 폭발 이후 지금도 하루 170톤씩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저장 중인 탱크가 내년 가을이면 가득 차 더 이상은 보관이 어렵다며 방사성 농도를 낮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류의 흐름을 고려해 볼 때 이르면 1년 6개월, 늦어도 5년이면 동해안에 영향을 줄 거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1차 정화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의 한 70% 정도가 제거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저희들은 전해 들었고요. 당연히 이제 삼중수소는 전혀 제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거할 수가 없는 물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농도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으로 봐야죠. 경북도는 방사능과 수산안전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TF팀을 구성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 전체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방사능 유입 해역 감시 지점 확대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후 조치에 그치고 있어 일단 오염수가 흘러나오는 순간 어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샀던 의성 쓰레기산이 처리가 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지역에 대형 축사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었던 마을 주민들은 또다시 분뇨 악취에 시달리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레기산으로 외신에 보도되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던 의성군 단밀면. 넓은 들판을 따라 현수막이 줄줄이 내걸렸습니다. 모두 대형 축사 신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근처에 우사가 들어와서 날 굳은 날은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소규모 우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부 대기업에서 여기서 위탁 소를 많이 미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다 들어오면 참 걱정이 많고 더 이상만 안 들어도 괜찮겠는데. 특정 기업이 대규모 축사를 지으려는 곳은 위천이 인접한 농지 한가운데. 농민들은 청정 지역에 축사가 들어선 것도 모자라 기업형 축사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개 평야는 곡창지대입니다. 쌀을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고 하는데 지금 우사가 지금 현재도 너무 많습니다. 요즘 메탄가스가 나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창문을 못 열어요. 이 곡창지대를 정말 똥물로 우리 뒤덮어야 되겠습니까? 농민들의 격앙된 목소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고품질 쌀을 청정 1급지에 우사가 저렇게 우후죽순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쌀 생산에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저거는 이제 뒤에서 기업이 돈을 대고 지금 땅값이 뭐 25만 원까지 갔다네, 10만 원짜리가. 이렇게 해서 기업형 대단위가 들어오니 이것은 이 주민들한테 위화감도 생길 뿐더러 농지가 또 그만 좀 훼손되고 여러 가지 농민들 전체가 반대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지역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현행법상 축사 신축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 인허가는 기속행위라서 법적으로 저촉된 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넓은 평야와 맑고 깨끗한 환경을 자랑했던 의성군 단밀변. 주민들은 쓰레기산으로 입은 피해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분뇨 악취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올해부터 유치원도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되면서 다른 지역에 이어 대구에서도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시 모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언제쯤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이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에서는 올해부터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치원은 빠져 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 전인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를 포함해 4곳뿐. 대구에서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학교 급식의 대상에 추가되는 등 학교 급식법이 개정되어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사이 대구만 유치원 무상급식이 있는다면 대구시 교육청도 유치원 무상급식 계획을 갖고 있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현재 초중고 무상급식에 매년 약 1,6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공립과 사립 유치원생 3만 3천여 명까지 지원하려면 적게는 160억 원, 많게는 200억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아급식의 적정 단가를 산출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해 진행 중에 있으며 8월경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소요 재원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지원 없이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대구시도 일단 찬성의 뜻을 내비치며 무상급식 도입 시기와 방법 등을 교육청 각 구군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급식 단가 문제는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같이 또 맞춰야 될 그 상황도 같이 고려해서 이 부분들이 각각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초중고 무상급식도 다른 지역에 비해 늦지막이 시작된 대구.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은 언제쯤 시행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경북이 14명, 대구가 11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경산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11명 나왔는데 이 가운데 7명은 A교회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은 D노인 이용시설 관련 접촉자입니다. 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3명도 확진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미에서는 2명, 포항에서는 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동구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가 4명, 서구 일가족 관련 확진자가 2명 더 늘었습니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 3명과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시민 1명, 그 외 접촉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1,700명대, 치명률은 1.6%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완치가 되는데요. 하지만 후유증이 적지 않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년간 학생과 교직원 183명이 확진된 후 완치가 됐는데 이 중에 5명이 후유증에 시달려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연구 결과 확진자 중 3분의 1이 신경 또는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 중 7%가 6개월 이내에 뇌졸중을 앓았고요. 2%는 6개월 이내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뇌에 직접 영향을 줬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 연구팀 역시 후유증 비율이 3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증상을 살펴보면 숨쉬기가 곤란하고 쉽게 피곤해지고 잠을 잘 못 자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최장 9개월이나 지속됐다는 겁니다. 부산의 47번 확진자였던 부산대 박현 교수는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면서 기억이 힘들고 집중하기가 어려운 브레인포그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했죠. 이 후유증도 문제지만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또 바이러스 전파자라는 낙인이 찍혀 우울감과 불안감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에서 한 댄스 모임, 춤추는 것도 죄입니까? 적발당한 참가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물론 춤추는 건 죄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즉 감염병 예방법 위반인 거죠. 자유를 속박당한 채 점점 심해지기만 하는 방역 피로도, 자유를 되찾고 또 마스크에서 해방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비정상적 일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속하고 충분한 백신 확보와 접종, 그리고 여러분들의 불편하지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대구 경북 돋보기 순서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휴 폐업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경기 침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경제 허브기관의 지원과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일 텐데요. 기업들이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경북에서 경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경북경제진흥원의 역할과 추진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전창록 경북경제진흥원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경북경제진흥원은 1997년 IMF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경제를 진흥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자금 지원에서부터 판로 개척, R&D, A에서 Z까지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작년 한 2년 전부터는 중소기업 지원에 더해서 소상공인 지원, 청년경제 지원, 사회적 경제 지원 등으로 이렇게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취임하고 나서 경제진흥원의 비전을 좀 연결의 플랫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초연결 시대라고 하고 연결만을 통해서 연결 자체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경북에 있는 중소기업과 수없이 많은 연결의 플랫폼으로서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오프라인 판매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의 판매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AI 면접 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그 청년 근로자들을 필요로 하는 어떤 기업들과 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을 연결해주는 일자리 플랫폼들을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내 기업들끼리 그 수요와 구매와 공급들을 연결해주는 행복 플랫폼, 또 이제 도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 혁신 성장 플랫폼, 이런 식의 어떤 그 연결의 플랫폼으로서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북 도내 한 18개 대학 그 진로 취업처들과 저희가 그 업무 협약을 맺고 거기서 나오는 청년들의 어떤 그 일자리를 경북 도내에 있는 기업들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청년들이 사실은 생애 주기별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생애 주기별로 청년들과 기업의 어떤 성장 단계별로 기업과 청년들을 연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을 위해서 경북 세일 페스타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들을 좀 활성화하도록 도와주고 있고, 또 그 수출도 사실 수출길도 막혔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을 뭐 아마존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동남아의 쇼피라든가 이런 쇼핑몰에 올려가지고 뭐 영주 홈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중소기업들의 판매, 비대면 판매를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던 소상공인들에게 저희가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빠진 많이 빠진 소상공인들한테 카드 수수료를 50만 원까지 지원을 했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가게를 리모델링 해주고, 가게 리모델링 사업이다. 이거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정부가, 지자체가 우리를 케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좀 전달됐을 때 이분들이 삶의 의욕을 가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자기다움이 좀 녹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이라고 하면은 청년다움을 팔 수 있는 플랫폼들, 적합한 플랫폼을 연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그런 연결뿐만 아니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경북에 있는 중견기업들, 사실은 중견기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경북에 있는 중견기업들이 이제 그 대기업 벤더 체제하에 있다 보니까 혁신 역량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혁신의 스파크를 일으키기 위해서 스타트업들과 중견기업을 또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역할들, 그냥 단순히 청년 소상공인들은 일반적인 플랫폼이 아니고 그의 특징에 맞는 판매 플랫폼이랑 연결해주는 작업들,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은 경북의 중견기업들하고 연결해줘서 단순히 스타트업뿐만 아니고 중견기업을 위한 서로 어떤 윈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제진흥원은 우리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을 무조건 돕겠다, 한없이 돕겠다, 도와달라기 전에 돕겠다, 전화하기 전에 돕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 저희 경제진흥원의 어떤 태도고 정신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경북에 계시는 어떤 분이든 간에 어떤 문제든 간에 갖고 오신다면 저희가 일단 듣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해결하고,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연결의 플랫폼으로서 다른 기관들과 또 연결해서 꼭 그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에서도 아이스팩을 수거해 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의성군은 14일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의성군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아이스팩 수거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5월부터 매월 1일에는 안개시장, 2일에는 의성시장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 수거된 아이스팩을 재사용 희망 가게에 전달합니다. 지역 주민이 아이스팩을 가져오면 기념품을 교환해주는 행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타과 정기현 습예국 복제품 인수식이 14일 경산 심의정에서 열렸습니다. 습예국은 경산의 유학자 타과 정기현 선생이 제사상을 차리는 방법을 쉽고 재밌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든 한글 놀이기구입니다. 정기현 선생의 후손들은 앞서 습예국을 한글박물관에 기증했고, 한글박물관은 다시 복제품을 만들어 이를 초계정시 문중에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지역 수산업계와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소 일본 부총리는 마셔도 괜찮다고 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아소 부총리에게 묻고 싶네요.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라면 왜 바다에 버립니까? 이 생수병에 담아서 일본 강요들이 매일 마시거나 논밭에 주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든가 말이죠.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을 보는 창 헬로티비 뉴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